먼저 이재모 대표 오늘 시장 보면서 뭐부터 제일 먼저 봐야 될 거라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저는 오늘 좀 매우 중요하게 봤던 건 이제 환율이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환율이 이제 1,300원을 지금 넘어갔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환율도 이제 금리 영향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튼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 오늘 금통위가 열리게 될 거고요. 네. 7월 이제 말 정도 미국 이제 FOMC 이제 회의가 열리게 될 건데 결국 한미 간의 이제 금리 역전 이게 매우 좀 우려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환율이 계속 1,300원 이상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당연히 외국인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국내 주식을 이제 매도할 수밖에 없는 이제 그런 분위기인 것으로 보이고 최근에 지금 나오는 뉴스들을 보시게 되면은 국내 주식만 매도하는 게 아니고 지금 국내 채권도 지금 어떻게 보면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이 한국에서 자금을 빼가지고 미국으로 이제 들여보내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최근 시장을 볼 때 환율이 지금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보겠고요. 네네. 그나마 좀 다행인 것들은 최근 뭐 인플레이션 문제가 있었지만 뭐 유가 이런 것들이 조금씩 이제 떨어지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항공주들 좀 오르고 있는 모습인데 항공주 오르는 이유를 대략 좀 찾아보았을 때는 아무래도 국제 유가가 좀 떨어진 모습 아마 그 반가움 그것 때문에 아마 오르고 있지 않나. 그래서 최근에 환율을 좀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고 역시 인플레이션의 중요 요인이었던 유가 이런 것들을 매우 네. 중요하게 보고 있는데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이 뭐 빨간불을 약간은 켜고 있습니다. 지금 환율도 좀 밑으로 내려가고 있고 유가는 이미 좀 내려갔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좀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미국이 사실 오늘 항공주가 강했던 것은 유가도 유가였지만 실적이 굉장히 좋다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실적 바탕으로 해서 항공주는 좀 올라가는 모습이었고 국내도 뭐 여행들 다시 다니시는 모습 많이 포착이 되고는 있죠. 근데 워낙 유가에 대한 부담이 있었기 때문에 그간 눌려있던 어떻게 보면 리오프닝주의 대표라는 항공주들이 못 움직이고 있었는데 오늘은 동반해서 조금 오르는 모습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오늘 보니까 또 다른 관심이 로보티즈가 오늘 굉장히 강하게 오릅니다. 6% 정도 오르거든요. 로봇주 전체가 움직이는 겁니까? 아니면 개별 이슈입니까? 일단은 개별 이슈인 것 같습니다. 네. 전체적으로 볼 때는 뭐 오늘 뭐 로봇주들이 좀 뭐 강한 건 강하긴 한데요. 로보티즈가 일단 강한 게 가장 특징인 것으로 보이고 로보티즈는 이제 시장에서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나왔었고 그러다 보니까 증권사 중심으로 커버하는 보고서도 계속 등장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제 아마 등장했던 보고서인 것 같은데요. 역시나 로보티즈가 지금 해외 기업 중심으로 로보컬이 매우 많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고 그에 따라서 캐파를 좀 증설한다. 그러니까 생산 시설을 확충한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네. 전반적으로 일단 미래상을 그려보게 되면은 실적이 그러면 좋아질 수도 있겠다. 이게 아마 결론인 것으로 보이고 일단 올해까지는 실적 측면에서 볼 때는 적자를 피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기존에도 매출 규모가 큰 회사는 아니고요. 영업 적자를 계속 하고 있던 기업이었고 일단은 2023년도 매출액이 368억, 영업이익이 27억이 나오면서 흑자 전환에 가능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24년도 영업이익이 좀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2024년 가게 되면 영업이익이 98억까지 나올 수도 있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기존에 액추에이터라고 해가지고요. 결국 네. 로봇을 구동할 수 있는 뭐 모터, 감속기, 일종의 모듈 형태인데 이러한 것들이 지금 수출이 많이 되고 있는데 향후에는 수출이 더 많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긍정적인 이슈와 함께 로보티즈가 좀 많이 올라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연초에는 많이 올랐다가 어떻게 보면 주가가 지금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로봇 네. 관련된 기업들 역시나 성장 섹터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뭔가 금리가 올라가고 있는 지금 시점에서는 주가가 강하기는 어려웠던 것으로 보입니다. 버티기는 어려웠기 때문에 여튼 주가는 거의 대부분 다 바닥권을 형성할 정도로 굉장히 많이 내려왔다. 그런 측면에서 일부 바닥에서 좋은 이슈가 나옴으로 인해 가지고 주가가 또 강하게 오르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로보티즈, 로봇과 관련된 회사 하나 살펴봤고요. 소윤 캐스터, 오늘 시장의 상승이 그렇게 강하진 않는데 그래도 상승의 불을 켜면서 좀 강하게 올라가는 업종은 어디로 봐야 돼요? 네, 완성차주들이 좀 힘을 내주면서 현재 현대차가 2.5% 오르며 18만 3천 원까지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네. 어제 이 공장 증설 뉴스가 있었고요. 이를 두고서 리즈 시절에 복귀할 예정이다라는 긍정적인 리포트까지 전해졌는데요. 목표가 30만 원까지 보는 리포트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또 매수는 가능하지만 수익률은 좀 낮춰야 한다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데 어느 쪽에 더 무게를 두는 게 좋을까요, 이재모 대표님? 일단 지금 저는 자동차 업체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지금 계속 갖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지난 작년부터 해서 올해 상반기까지 계속 똑같은 이슈입니다. 자동차 생산 차질이 있다. 그런데 항상 실적 뚜껑을 열어보면은 실적이 굉장히 잘 나왔어요. 그래서 실적이 예상보다 잘 나왔다 이런 이야기 하면서 또 하는 이야기들이 차량용 반도체는 여전히 부족하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만 하다가도 또 다시 떨어지고 이게 반복이 되었는데 지금 일단 자동차 생산 차질 문제가 점점 사라지고 있고 네. 실적은 좋다가 이제 결론이 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전체적으로 자동차 업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이슈가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지금 글로벌적으로 무언가 또 경기 둔화, 경기 침체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소비재 품목 차원에서 볼 때는 자동차도 또 덜 팔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약간 그런 우려감도 약간은 반영이 될 수 있는데요. 여튼 자동차 업종은 전체적으로 제가 볼 때는 과도하게 저평가가 되어 있습니다. 네. 특히 기아 같은 경우도 현대보다는 오히려 실적은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을 볼 때는 상당히 좋고 영업이익률 좋은데 기아가 밸류에이션 보면은 PER이 한 5배에서 6배, 현대차가 한 7배에서 8배. 그러니까 기아가 상대적으로 더 싸게 거래가 되고 있고요. 최근에 자동차, 특히나 친환경차 판매 속도를 보게 되면은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잘 팔리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번 달에 이제 현대차에서 새로운 모델이 나오게 되면은 또 추월될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튼 현대가 됐든 기아가 됐든 전체적으로 현대차 그룹사가 굉장히 지금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완성차도 매우 좋고 네. 낙수 효과 측면에서 볼 때는 부품주도 매우 좋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위아, 현대모비스 이런 기업들도 주가가 좀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이런 기업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밑에 단에 있는 기업들도 보시면 좋습니다. 대표적으로 뭐 SL이나 화신, 뭐 동아화성 뭐 이런 기업들도 네. 계속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그러니까 부품주들도 지금 제가 볼 때는 같이 좋아지는 흐름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완성차 전반적으로 밸류체인을 가지고 있는 섹터는 다 같이 좋게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안 그래도 그걸 추가적으로 좀 질문을 하려고 했었는데 일단은 2차 전지에서 저희가 느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트 업체들보다 도리어 소부장이 주가가 훨씬 많이 갔단 말이죠. 그렇게 보면 완성차 쪽도 현대, 기아 말고 아까 말씀하신 뭐 SL이라든지 화신이라든지 부품 업체들 중에 주목해야 될 때들이 있느냐는 질문을 추가적으로 하고 싶었고요. 그리고 이제 완성차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차 두 개니까 저희가 좀 구별을 해야죠. 보통은 기아차가 더 좋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의견도 좀 듣고 싶었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만약에 하나만 하라 그러면 부품으로 가요? 일단 저는 항상 대형주 단보다는 아무래도 네. 중소형주 단을 더 좋아하는데 그 이유가 아무래도 우리는 이제 투자자 입장이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을 늘 고려를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가 약간 좀 가볍기 때문에 주가의 상승 여력 측면에서 볼 때는 좀 유리합니다. 그래서 완성차보다는 부품주를 선호하는 편인 거고요. 다만 이제 투자 성향에 따라서는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대형주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현대차나 기아차 말씀드렸던 거고 현대차랑 기아 둘 중에 꼽자면 저는 일단 지금 상황에서는 기아를 더 꼽고 싶습니다. 그래서 기아가 현대차보다는 조금 더 매력적이기 때문에 네. 굳이 두 개 종목 중에서는 기아를 좀 알겠습니다. 꼽아드리고 싶고요. 뭐 속보가 나왔네요. 한국은행 뭐 예상대로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한꺼번에 0.5%포인트 기준금리를 한국은행이 인상했다는 소식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장에 이미 예상됐던 부분이기 때문에 금융시장에 미칠 영향은 그렇게 크진 않다고는 보는데요. 일단 시장도 크게 반응은 현재는 안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한국은행이 오늘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단행했다는 점 먼저 알려드리고 앞서 얘기하던 거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네, 계속 말씀드리면 네. 여튼 그래서 완성차 업장에서 볼 때는 기아를 더 선호한다 말씀드리는 거고 완성차보다는 밑에 있는 부품주들 그중에서 최근에 많이 오르고 있는 뭐 SL이나 화신 이런 기업들도 추세가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 관심 갖자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금리 인상 단행이 나왔으니까요. 금리 인상하면 금융주들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금융주 한번 볼까요? 지금 현재 움직임 어떻게 나오나요? 일단 뭐 제주은행이 가장 많이 오르는데 한 2.4 정도, 네. 우리금융지주가 1.76, 카카오뱅크가 1.5 정도, DGB 금융지주가 1.7 정도 오르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은행주들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인 것 같고요. 보험주 같은 경우에도 동양생명이 0.7, 뭐 하나생명이 0.71 정도 오르는 모습이고 손해보험에서는 롯데손해보험 정도만 오르고 있기 때문에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보험주들보다는 은행주들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좀 보이고는 있습니다. 여튼 금리 인상 시기에는 은행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아무래도 이익, 그러니까 스프레드 마진을 더 낼 수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측면에서
긍정적이긴 한데 최근에 금리를 올리는 것에 비해서는 주가를 잘 보시면 그렇게 썩 또 잘 그렇죠. 간다 이런 네. 느낌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게 약간의 어떻게 보면 아이러니란 측면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은행주들이 계속 가야 될 것 같지만 여튼 지금 주가는 꺾여 있기 때문에 여튼 이거는 제가 볼 때는 금리 이슈와는 좀 별개적으로 아마 수급 요인이 좀 더 강했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수급은 그렇다 치고 그러면 금리가 이렇게 오르면 은행주들은 대부분 실적은 좋아진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까? 지금까지도 뭐 금리가 낮은 구간에서도 은행주들은 매우 실적이 좋았었는데 네. 향후에는 영업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거기 때문에 얼마나 이제 마진을 많이 남기느냐 이제 개별 은행별로 영업 전략을 잘 짰을 때 그런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튼 은행주들은 계속 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익은 계속 좋아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익을 바탕으로 해서 요 최근에는 주주들에게 돌려주는 배당도 많이 늘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단에 좋아하시는 분들은 은행주도 지금은 보유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익이 좋기 때문에 이익에 대한 어떤 주가 상승 이거보다는 저는 오히려 은행주들은 항상 배당 성향 이걸로 많이 접근을 좀 합니다. 그래서 은행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접근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한국은행이 사상 첫 빅스텝을 단행을 했습니다.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려서 이제 기준금리가 2.25%가 된 상황이죠. 연 2.25%. 오랜만에 보는 수치고 연말까지 계속해서 금리 인상이 단행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 자금 운용하시는 측면에서 부채를 좀 많이 일으키신 분들은 이제 부담이 좀 더 강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부분도 고려하셔서 투자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소영 캐스터하고 시장 얘기로 다시 돌아가서 좀 하겠습니다. 이제 금리가 올라서 저희가 금융주 좀 봤고요. 지금 현재는 어떤 걸 봐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그래도 삼성전자는 좀 쉬어가고 있지만 SK하이닉스가 올라주면서 반도체주들 좀 어떨까 하고 살펴봤는데요. BH가 좀 8%의 급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하반기에 나올 아이폰 14에 대한 대규 수요가 높은 편이라서 이 부품업체들도 좋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왜 이렇게 좀 혼자 홀로 빠지는지 기관 매수는 좀 이어지고 있는데 오늘 빠지는 걸 매수 기회로 활용해 볼 수 있을지 이재무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일단 BH 좀 말씀드리면은 아무래도 시장에서는 뭐 애플 관련주로 이렇게 좀 알려져 있는데 네. 하반기에 아이폰 이제 14 시리즈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지금 애플이 연초에 계획했던 것보다 스마트폰 출하량을 계속해서 줄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측면에서 좀 기대감이 조금씩 빠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최근에 소위 말하는 애플 관련된 기업들 주가가 약간 약세를 보이는 측면이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주가는 뭐 여튼 오늘 같은 경우에 급락을 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의 섹터들에 비해서는 많이 빠진 건 분명히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만약에 지금 추세가 좀 꺾이는 거라면은 조금 더 내려갈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라면은 BH를 이 떨어지는 구간에서 매수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히려 조금 더 빠지는 구간인 뭐 2만 원 정도, 그 정도 가격대가 오게 되면은 매수해볼 만하지만 지금은 여튼 빠지는 초입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또는 추세적으로 5월달 고점을 찍은 이후에 약간 밀려 내려가는 모습이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그냥 관망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관망을 하자 BH에 대한 의견은 그렇게 주셨고요. 조선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조선주의 낙폭이 좀 크네요. 현대중공업이 5%가량 지금 하락을 하고 있거든요. 최근에 계속된 조정이 나오는데 이거 어떻게 봐야 되죠? 일단 뭐 조정이 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섹터 종목들에 비해서는 추세가 완전히 꺾인 건 아닙니다.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조선주들이 최근에 주가 흐름이 여튼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는 좀 좋았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볼 때는 주가는 나름대로 지금 선방하고 있는 구간인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주들은 지금 수주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획한 것보다 훨씬 더 빠른 속도로 지금 수주가 나오고 있고요. 특히 최근에는 이제 LNG와 관련된 LNG 운반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수주 이야기 계속 나왔었기 때문에 그런 기대감들이 주가에 좀 반영됐었는데 여튼 올라간 이후 주가는 지금 차익 실현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런 측면에서 빠지는 것으로 보이고요. 조선주는 지금 올해도 일단 수준은 좋은 상황이지만 내년, 내후년이 더 좋다. 소위 말하는 이제 빅사이클 이야기를 이제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 이유들이 이 배가 이제 대거 이제 교체되는 시기. 그러니까 배가 한번 만들어진 다음에 통상 한 25년에서 30년을 쓰는데 2000년대 초반 만들어진 배들을 이제 2025년에 써야 되니까 그러려면 지금 미리 발주를 넣어야 된다. 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조선주는 올해 수주도 상당히 좋은데 향후 2, 3년 내에 대거 수주가 들어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추세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만 잘 버텨주면 제가 볼 때는 현대중공업을 비롯한 조선주들은 반등이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고 싶습니다.
약간 주가가 박스 형태를 보일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지금 10만 원대까지 내려오면 다시 좀 한 14만 원대까지 현대중공 올라가고 이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간 지금 조정이 좀 나오고 있고요. 이걸 국제유가 급락하고 저희가 좀 연결을 시켜야 될까요? 아무래도 유가가 급락하면 LNG선 막 이렇게 빨리 발주받고 막 하던 것도 좀 속도가 늦춰질 수 있고 지금 신재생도 같이 하락을 하거든요.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러면 유가 때문에 신재생 쪽으로 가려고 하던 정책이 좀 변하지 않겠느냐 뭐 이런 해석일까요? 뭐 그렇게까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제가 해석할 때는 뭐 그런 측면까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여튼 신재생 에너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좋아진다는 건 누구나 다 알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요. 여튼 네. 유가는 뭐 다른 요인도 있었지만 전쟁 이슈가 상당히 좀 강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가가 사실 작년 한 60불 정도에서 거의 2배 이상까지 올라갈 정도로 상당히 가파르게 올라갔던 것들은 전쟁 이슈였는데 네. 전쟁이 끝나면은 결국 유가는 내려올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 이것 전쟁 때문에 신재생 에너지의 정책이 더 빨라졌다? 그거는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꼭 전쟁이 아니었어도 신재생 에너지 쪽은 정책이 계속 드라이브가 걸리고 있던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조선주라든지 뭐 LNG 또 에너지 이 변화들, 패러다임 변화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지금 주가가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까지 해석하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어렵다 이런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OCI나 지금 태양광 같은 경우에 한참 가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시기에 장기적으로 봤을 땐 그러면 계속해서 신재생은 좀 투자 포트폴리오에 넣어놔야 된다라고 보고 계세요? 저는 신재생 에너지가 뭐 시작한 지가 얼마나 됐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직도 네. 시장 침투율로 볼 때는 굉장히 많이 남아 있고요. 제가 이번 주에도 그 독일 연방 하원에서 나왔던 아마 법안 통과 이야기 말씀드렸을 것 같은데 그 계획대로라면 지금 시장은 뭐 최소 뭐 5배에서 10배 이상씩 커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해상풍력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거의 10배 이상 커지는 것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해상풍력 관련된 대표적으로 뭐 CS 윈드나 상명 M&T 이런 쪽은 상당히 좋을 것으로 보이고 태양광 쪽 OCI나 뭐 하나솔루션 이런 기업들도 중장기적으로 수혜가 예상이 됩니다. 다만 이들 기업들은 좀 시총이 크다 보니까 수급 요인들도 강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다른 쪽을 자금이 옮겨가게 되면은 이쪽에서 아무래도 빠질 수도 있고 그런 영향도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수급의 어떤 영향으로 주가 변동이 있을 수 있겠다 이런 의견을 좀 드리겠습니다. 소영 캐스터하고 조금 얘기를 해볼게요. 외국인들 수급이 좀 더 들어오나요? 네,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V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금융주들도 전반적으로 탄력 키워가고 있고요. 상승하는 종목들이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중 살펴보고 싶은 쪽이 화장품 쪽을 좀 보고 싶은데요. 이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2.6% 오르고 있고 LG생활건강도 1% 넘게 오르면서 그래도 좀 바닥을 다지면서 올라오려는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수급을 보니까 최근 외국인은 좀 저가 매수의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는지 꾸준히 들어오고 있는데 이 개인이 접근하기엔 어떨지 이재모 대표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화장품주는 아마 이번 주에도 그 보고서 나온 게 하나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섹터 전망 자체를 이제 어둡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전체적으로 실적 회복이 어렵다. 이게 아마 기본적인 핵심인 것 같고요. 컨센서스를 지속 낮추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목표 주가 이런 것들을 낮출 수밖에 없는데 외국인들은 이제 수급상 섹터별로 좀 자금이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이쪽 섹터 빠지면 다른 쪽 섹터로 좀 들어가거나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제 기억에 지난주에도 시장 좀 빠질 때 이상하게 화장품 섹터가 좀 오르는 모습들을 보였었는데 그런 측면에서 약간의 순환매 관점으로 외국인들이 사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겠고 전반적으로 화장품 섹터는 의견을 좀 좋지 않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저도 개인적으로 이 화장품 섹터에 대한 어떤 전망 이런 것들을 썩 좋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화장품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굳이 꼭 보고자 하시는 분들이라면 ODM이나 OEM 업체들, 이들 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실적이 나름 선방을 좀 하고 있어요. 한국콜마나 이런 쪽 기업을 보시게 되면은 나름대로 실적이 그래도 섹터 내에서는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관심을 두시려면은 뭐 한국콜마 정도 이 정도만 보자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이제 KT와 관련된 변호사 우영우와 관련된 얘기를 좀 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또 이슈가 나온 거는 에미상의 그 오징어 게임 이정재 배우가 올라갔다는 거죠. 그것과 관련돼서 이제 컨텐츠주들이 오늘도 강세를 좀 보이고 있는데 이것도 잠깐 점검을 해볼까요? 네, 일단 전반적으로 오늘 뭐 쇼박스라든지 뭐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뭐 에이스토리 뭐 이런 기업들이 다 같이 오르고 특히 이제 버키 스튜디오나 덱스터 이런 기업들이 유독 좀 강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일단 오징어 게임의
무언가 참여했던 기업들, 이런 기업들이 일단 강하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오늘 전반적으로 콘텐츠 관련된 기업들이 오르는 이유는 아무래도 오징어 게임 이슈가 좀 있었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지금 뭐 들리는 소식에 따르면은 뭐 이정재 배우가 뭐 나무주연상 후보에 올랐고 이건 아시아 뭐 최초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뭔가 상징성이 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13개 부분의 오징어 게임 작품이 좀 올라가 있기 때문에 후보로 올라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수상 기대감이 좀 확률적으로 볼 때 높아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후에 또 뭐 수상을 했다 이런 소식이 분명히 들려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기대감에 아마 주가가 오늘 강하게 지금 오르는 것으로 보이고 버키 스튜디오가 지금 여튼 한 8%대까지 올라갔다가 약간은 밀리는데 최근에 좀 주가가 굉장히 많이 내려오기도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하반기엔 주가가 거의 고공행진을 하면서 하반기 주도 섹터였는데 지금은 어느새 올라가기 직전 수준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여튼 지금 주가는 바닥에서 다시 한번 무언가 기대감으로 오르려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게임주 강세에 이끄는 게 넵튠이지 않습니까? 넵튠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서 판호 발급 이슈가 있었다라는 소식이 있는데 좀 확인을 좀 해주시겠어요? 네, 일단 뉴스를 보니까 넵튠의 자회사가 중국에서 판호를 발급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네. 제 기억이 맞다면 지금 외자 판호를 지금 내준 게 작년에 펄어비스 이후에 지금 처음인 것으로 보이고 여튼 올해도 판호 발급이 지금 3번째 나온 건데 앞에 2번째에서는 외국계 외자 판호를 지금 내준 게 없는데 만약에라도 이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에는 올해 처음으로 외자 판호를 발급받은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전체적으로 국내 게임주들 전반적으로 기대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으로 보이고 넵튠이 지금 오늘 상한가를 좀 기록했는데 주가가 지금 바닥에서 올라왔습니다. 이게 추후에 좀 기사가 좀 더 정확한 내용들이 나올 경우에는 주가는 제가 볼 때는 조금 더 올라갈 가능성도 있고요. 올해 지금 판호를 발급받으려고 대기했던 기업들도 일부 있을 겁니다. 게임주들 중에서.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전체적으로 동반해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여튼 지금 상황에서는 사실관계를 좀 따져봐야겠지만 뉴스로 볼 때는 사실인 것으로 보이고 그것이 맞다면 그 기대감에 중소형 게임주도 오를 수 있으니까 중소형 게임주들 대표적으로 룽트코리아나 뭐 이런 기업들, M게임 이런 기업들도 기대감이 오를 수 있다. 이런 의견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카카오게임즈 산하 넵튠 자회사가 이제 판호를 발급을 받았다 이런 얘기니까요. 동반돼서 앞으로도 혹시 판호 발급의 가능성 있는 게임주들은 이 이슈만 나오면 이렇게 주가가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또 눈여겨봐야 될 필요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져오신 관심주 한번 확인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다행히 시장 분위기가 출발 이후에 금통위에서 이제 금리를 빅스텝으로 가자라고 발표한 이후에 좀 상승세를 키우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재모 대표가 가져오신 관심주 확인하면서 얘기를 좀 더 진행하겠습니다. 오늘 가져오신 관심주는 현대 로템이군요. 어떻게 보면은 우크라이나의 재건과 관련된 이슈로도 볼 수 있겠는데 얘기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현대로템은 철도, 방산, 플랜트 이렇게 크게 이제 사업이 나눠져 있고요. 사실은 매출이 가장 많은 쪽은 일단 철도입니다만은 최근에 현대로템을 바라볼 때는 방산과 관련돼서 상당히 기대감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그런 측면에서 투자 포인트 좀 말씀을 드려보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투자 포인트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 전쟁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 방산 수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고요. 지금 수출이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국가가 바로 폴란드, 노르웨이입니다. 이 K2 전차 수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금액은 지금 언론 보도상 나오고 있는 게 최대 5조 원 플러스 알파까지도 지금 전망이 되고 있으니까 기존 현대로템의 매출 규모에 비해서 상당히 큰 규모의 수주가 나올 가능성은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5월 말 그 폴란드의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서 방문단이 현대로템의 공장을 이미 다녀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기대감이 주가에 계속적으로 반영되었다가 최근에 약간 주가가 빠져 있는데 7월 7일 지난주에도 공시가 나온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폴란드 정부와 협의 중에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이 결정이 되면 재공시한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말 방문했을 때 수출 기대감이 나왔다가 그 이후에 아무 이야기가 없다 보니까 아무래도 주가는 다시 제자리에 돌아온 건데 지금 공시된 내용을 보시게 되면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결과물이 분명히 나오긴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이 현대로템의 K2 전차의 장점을 좀 간단히 소개를 해드리면은 능동 방호 체계 시스템이라고 부르는 이 기술이 상당히 좋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이
이 능동방어 시스템은 이런 거입니다. 날아오는 미사일을 회피를 하고 유도 교란형 스포트 킬과 직접 무기를 타격하는 대응 능력, 이게 지금 매우 중요한데 이러한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보이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때 러시아 전차가 박살이 났습니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유도 무기에 다 박살이 난 건데요. 그러니까 유도 무기 체계가 매우 중요한데 이거를 피할 수 있는 능력, 그게 바로 현대 로템의 K2 전차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폴란드나 지금 노르웨이 이런 국가들이 이런 매력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네네. 가격적인 부분도 매우 중요합니다. 유럽의 국가들은 재정적으로 지금 넉넉한 상황이 아니에요. 그래서 독일이나 미국 전차를 지금 수입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 가성비 측면에서 볼 때 한국의 현대 로템의 전차가 매우 좋더라, 그렇기 때문에 사자, 이런 게 아마 의견인 것 같아요. 올해 실적은 매출액은 3조 원, 영업이익은 1,000억 전망이 되고 있고, 밸류는 PER 19배 수준인데 방산 전차가 생각보다 밸류를 높게 받습니다. PER 30배, 40 받는 섹터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수주만 나올 경우에 주가는 네네.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 이런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화 약세가 워낙 강하게 나오다 보니까 가격 경쟁력은 더 높아졌겠네요. 어쨌든 현대로템과 관련돼서 방산 쪽으로 좀 관심을 갖자라고 말씀하셨고요. 주가는 기대감에 23,000원까지 올랐다가 지금 18,000원 수준까지 내려와 있으니까 목표가는 지금 25,000원 제시하셨고요. 손절가는 16,000원 제시하셨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